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25장 할 차례입니다. 광학기기인데요. 사실은 광학기기는 그 거울하고 렌즈 그곳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앞에서 우리가 23장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거울하고 렌즈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붙여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분해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분해능은 회절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학기기를 따로 묶었는데 응용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문제로 보면 돼요. 물리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고, 실제로 이제 광학 안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또는 생물 쪽에서 현미경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또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광학기기죠. 사진기.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상을 맺게 하는데, 이 상에 필름에 대해 맺으면 빛에 반응하는 필름, 그게 이제 옛날 클래식한 필름 카메라가 될 거고, 그 필름 대신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센서를 다는 거죠. 그래서 광센서에서 그 디지털 신호를 읽어드리면 그게 디지털 카메라가 되죠. 여기서 이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카메라의 기본 구조는 렌즈가 가장 중요한 거고, 멀리 있는 물체의 상을 여기다 당겨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거리가 초점 거리에 대응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빛의 양을 그러니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순간에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빛을 계속 오픈해 두면, 계속 열어두면은 그 빛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이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영역이 벌어져서 선명한 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셔터를 이용해 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중요한 게 이제 렌즈, 셔터, 조리개, 그것이 되는데, 렌즈에 따라서는 이제 이 적절한 촬영 거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수렴 렌즈, 여기는 실제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상이 맺어야 되고, 실상을 맺게 하는 렌즈는 수렴 렌즈가 되고, 그래서 수렴 렌즈에서 확대상은 안 되겠죠. 우리가 사진 찍는 거는 굉장히 큰데 사진 속에 들어가는 건 축소되니까, 그래서 축소된 실상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도립상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P가 Q보다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물의 거리는 무한히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렌즈 공식에 대입하면은 상은 초점에 맺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Q가 초점거리이기 때문에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렌즈 위치를 바꿔야 되죠. 그죠? 거기 이제 초점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렌즈 하나를 쓰면은 이제 단렌즈, 그러면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발로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줌 렌즈가 있으면은 여기에 렌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배율을 이용해서 이제 서가지고 렌즈의 유효 초점 거리를 조절하면 당겼다, 뭐 확대했다, 그런 식으로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셔터 노출이고,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한다 하는 것, 그런 거 개념적으로 그냥 쭉쭉 읽으면 되고요. 렌즈의 F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 물리책에서는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렌즈의 사진이 이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찍히려면 빛의 양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찍으면 빛의 양이 적으니까 그 셔터를 오래 열어야 돼요. 조리개도 개방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손 흔들림이 생겨요. 그래서 상이 선명하게 찍히기가 어려운 건데, 어쨌건 그때 렌즈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관한 것이 있는데, 자, 렌즈의 지름이 D고 초점거리가 F라 그럴 때,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는 그 면적이 클수록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D 제곱, 반지름 제곱에서 D 제곱에 대략적으로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의 넓이는 그 초점의 밀착이 되는데, 상의 크기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그 바늘구멍처럼 생각하면은, 이 렌즈에서 빛이 나갈 때 이 거리가 벌어질수록 상이 이렇게 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Q제곱에 비례해서 이 넓이도 커지게 되는데, 이 Q가 거의 초점거리에 대응하니까 F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상의 넓이가. 그럼 상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시간당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거는 이제 빼면 넓이당 에너지에 비례하겠죠. 등호는 아니에요. 비례해요. 그래서 상의 넓이는 F에 비례하고,
들어오는 빛 에너지는 D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F분의 D의 제곱을 그 밝기에 대응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역수를 F넘버라 그러는데 F넘버의 제곱에 비례해서 상이 밝다. 사진이 밝은 사진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론적인 걸 더 추적하면은 제품에서 나오는 F넘버하고 그런 것들을 그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물리는 여기까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학기기를 본다면 눈이에요. 눈이 가장 정밀한 광학기기에 대응하는데, 사진기도 사실은 눈의 작동 원리를 만든 거, 본딴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눈의 이제 구조인데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물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정체가 렌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동공, 홍채하고 동공. 동공은 이제 홍채가 있으면 뒤에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리개 역할, 홍채하고 동공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막이 필름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필름이 있어서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으면 여기 상이 맺는데, 이제 그것을 시신경이 인식해서 뇌로 보내면 그 뇌에서 해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카메라하고 다른 점은, 카메라는 렌즈가 단단한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를 바꿔가면서 초점거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은 모양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통해 가지고 렌즈의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당겨주면 얇아지고, 그러니까 이완되면 뭐 두꺼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렌즈가 되거나 아니면은 얇은 렌즈가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점거리를 조절하게 되죠. 예.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다가가지 않고 눈을 가지고 그냥 초점거리를 조정하면은 서서 멀리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가까운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 렌즈에 해당하는 게 수정체다. 그다음에 조리개에 해당하는 게 홍채와 동공이다. 그다음에 필름에 해당하는 게 망막이다 하는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눈의 거리 적응이 이제 렌즈의 초점거리를 모양근을 통해서 초점거리를 바꾼다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그 눈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물체의 가장 가까운 거리, 그걸 근점이라고 그래요. 니어 포인트. 평균 25cm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늘어난대요. 그게 이제 노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점은 이완 상태의 수정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 그러니까 이게 수정체가 편안하게 이렇게 긴장된 게 아니고 늘어났을 때, 그러면 초점거리가 길어지죠. 그때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물체의 거리인데, 정상의 경우는 달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세부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서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는 원점거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러한 근점이나 원점이 평균치하고 다른 거고,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지 않는 거라서 그 눈에 이상을 보면은, 원시는 근점이 정상인보다 긴 것이, 그런 사람들이 원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체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의 원점은 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근점보다 안쪽에 들어온 물체는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남들은 여기 있는 거를 잘 볼 수 있는데 나는 잘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잘 볼 수 있는 근점으로 물체를 이동하면 되죠. 그럼 내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물체를 뒤로 보내거나 인데, 이거를 물체나 눈이 이동하지 않고 중간에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렴 렌즈를 이용하면은 그 물체의 상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빛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얘가 여기다 작동하기 좀 어렵네.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망막으로 상을 이동시키는데,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이 눈 입장에서는 얘보다 이 상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물체가 그 멀어지면 되죠. 그게 이제 실제 물체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근점에 렌즈를 통한 상이, 여기가 렌즈를 통한 상이 내가 잘 보는 근점 위치에 물체로 상을 옮겨 놓으면 그 상을 보면 내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시는 망막뒤, 근점이 먼 거. 반대로 근시는 원점이 가까운 거예요. 원점이 수미터 이내, 1m, 뭐 2m, 그러면 그 원점 바깥의 물체는 잘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의 물체를 못 보는 거, 근시. 그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제 가까이 가서 봐야 되죠. 이 물체가 원점에 내가 잘 볼 수 있는 원점에 도달하게.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발산 렌즈를 이용하면은 이 물체의 상을 원점 내가 잘 보는 곳으로 상을 이동시키는 거고 요 상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서 그 망막에 딱 상을 몇 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화는 이 거리 적응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가까운 데 있을 때 이 모양근이 열심히 팽창하고 수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둔하면은 수정체가 더 이상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럴 때는 원시와 같은 증상이 있고 수렴 렌즈로 교정한다. 돋보기로 교정한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경 렌즈의 도수, 파워. 요거는 초점거리 역수를 파워로 정해요. 이때 미터 단위로 측정한 거고 단위는 미터의 역수 단위를 디옵터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안경점 가면은 도수 적어주잖아요. 그게 디옵터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초점거리 역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은 발산 렌즈죠. 그러니까 오목 거울에 대응하는 그래서 근시들은 다 도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원시 돋보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관계가 있다.